쉬는 시간이 참 짧죠? 네. 제가 그 전에는 사무관 승진 행정법을 예전에 강의를 했었어요. 사무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무관 되시려는 분들, 예, 기존 공무원인데 승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래가지고 승진 행정법 이제 5급 시험이죠. 5급 시험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민법 강의도 했었습니다. 민법 수업도 했었는데 그 변리사 그 민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변리사 민법 강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만약에 그리고 다른 과목도 좀 강사로서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여러 과목 강의를 했는데 공법이 가장 재미없고 정말 가장 난해해요. 설명하기도 이거 참 뭐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절차법이라서 그래요. 절차법이라서.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면 그건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는 책을 여러 번 보면 시실하고 날실이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물을 짜듯이 체계가 형성이 돼요. 이런 게 느껴지실 때가 올 거예요. 합격하실 때 되면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우리가 뭐 민초들하고 물권들하고 채권들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부동산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친상법만 이제 배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부동산 등기 관련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실하고 날실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보면은 의미가 이해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법은 예측이 불가능한 법이에요. 이건 예측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걸 외우면 아는 거고 안 외우면 그냥 틀리는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는 크게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6월까지는 그냥 기본서만 그냥 꾸준히 보세요. 기본서만 꾸준히 보시면 네, 우리가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시고요. 자. 우리가 무슨 여기 이 시험 보는데 무슨 암기왕을 뽑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자 이제 볼 거는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니까 도시 두 개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간 계획이다. 그리고 특수한 사업 대상 영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립 절차인데요. 자 보죠. 처음에는 이제 기초조사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칸 적어서 옆에다 쓸게요. 기초조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청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견 청취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협의가 있습니다. 시행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고 열람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승인, 그 다음에 공고 열람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있어요. 안 쓰셔도 돼요. 자, 기초조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일단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 이제 걸쳐서 두 개의 지역 간의 이런 땅콩 모양의 이런 계획이었죠. 계획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광역 계획을 설정할 때 도로를 놓는다, 뭐 이런 걸 설정을 할 때 미리 하는 조사를 이제 기초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뭘 조사하는 게 기초조사냐? 자, 인구.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뭐 사회문화 현상. 인구. 그 다음에 지역의 사회문화 현상. 그 다음에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뭐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이죠. 그 해당 지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게 기초조사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쓰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오늘 처음으로 오셨네. 자,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자, 지난 10년 동안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자, 기초조사라는 걸 한다는구나. 제가 설명하려니까 책에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청회예요.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을 관통해서 이제 도로를 놓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에 이 도로, 내 땅인데 여기 왜 도로가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로 생기면 어떨까요? 정말 좋겠네요. 유동인구가 지금 얼마인데 도로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두 지역 간에 도로가 생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로를 꼭 놔주세요. 라고 해서 뭐 의견들을 막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공청회라 그래요. 그러면 이 공청회는 생략할 수가 있을까요? 생략 안 돼요. 생각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아니, 내 땅에 도로를 놓는다고?
다 의견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듣기가 공청회인데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생략이 불가하다, 생략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있어야 돼요. 주민하고 전문가. 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여기에 놓을 거냐, 아니면 이 위에 놓을 거냐, 이것도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의 위치를 어디로 잡을 거냐,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거죠. 주민과 동시에 전문가의 의견 듣는 과정을 공청회라고 하고 생략이 불가하다. 자, 의견 청취는 누구의 의견을 들을까요? 이거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회. 뭐 서울시, 서울특별시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면 서울특별시 의회, 그 다음에 시군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시군 의회, 각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걸 이제 의견 청취 과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이제 의회는 이제 의견 청취 과정인데요. 요거를 이제 하기 전에 수리권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리권자. 하기 전에 수리권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리권자 그 광역도시 계획할 때 했었어요. 수리권자 기억나나요? 누구였죠? 제가 대답하시면 시키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안 시킵니다.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쵸?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였어요. 그래서 수리권자는 누구였냐면,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예요. 제가 지금에야 이제 좀 목이 풀린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아무 얘기나 막 하겠습니다.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예요. 그러면 지금 수리권자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인데 기초조사를 할 때 이걸 누가 할 거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한다는 거예요. 얘가 수리권자니까. 얘가 구체적으로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정권자가 아니고 수리권자인 거예요.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청회도 누가 주체가 돼서 할 거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의견 청취를 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이것도 주체는 누가 할 거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됐죠? 얘네가 각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의회 앞쪽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수립이라고 해요. 자, 이 앞쪽을 잘라서 요거를 이제 수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 수립 밑에는 자, 협의, 심의, 승인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아까 우리 승인이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요거를 이제 승인 절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는 의견 청취까지를 수립 단계라고 하고요. 의견 청취를 넘어가면서 협의, 심의, 승인 그리고 공고, 열람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승인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잘랐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승인권자가 나와야 돼요. 여기 협의부터는. 그러면 이 협의는 누가 하느냐? 자, 보세요. 국장이 있고요. 아까 우리 승인권자 누구 배웠어요? 국장하고 도지사. 그렇죠? 그러면 국장하고 뜬금없이 도지사가 여기 딱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수리권자 여기에는 시도지사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승인 단계로 오면 시가 빠지는 거예요. 도지사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분명히 여기 시장 군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장 군수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배운 거예요. 괜히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것도 뭐냐 막 이러는데 아까 배운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승인 단계는 국장하고 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되는데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협의 단계에 가죠. 협의. 그러면 보세요. 협의를 받는 애가 누구라고요? 협의를 받는 애가 협의의 주체가 국장하고 도지사고요. 심의의 단계도 또 누구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장하고 도지사예요. 그리고 승인의 단계도 또 누가 해주냐? 얘도 국장하고 도지사예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위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고요. 밑에 승인은 국장, 도지사, 국장, 도지사, 국장, 도지사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협의다. 협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요거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 주체가 국장하고 도지사죠. 그러면 국장이 등장을 하고요.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도대체 누구랑 협의한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국장은요. 중앙관계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해요. 국장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장관들 나와봐 라고 해서 협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얘는 협의가. 그러니까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도지사 같은 경우는 아니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니까 도지사는 얘보다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 협의하는 끝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협의하느냐?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냥 지금 여기 이제 그 도로를 올 때 두 개의 지역 간의 도로를 놓을 때 이제 도지사가 이제 뭐 이렇게 승인해주고 하는데 이때 도지사는 관계행정 안 쓰셔도 돼요. 책에 다 있어요. 관계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한다. 자, 심의는 또 누가 하느냐? 아까 심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국장하고 도지사. 여기도 국장하고 도지사. 그러니까 똑같이 받는 거예요. 여기도 국장하고 도지사 이렇게 있는데요. 국장은 자, 이 단계가 이런 거예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다음에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 같은 경우는 누구냐? 도지사는요, 여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죠. 협의 단계가 심의인데,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자, 여기는 뭐냐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지도위라고 나중에 줄여서 외우실 거예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의를 받는다. 다시요. 단계가 국장은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행정공무원이지 어떤 전문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라고 하는 거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를 놓으려면 심의 받아봐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자, 그래서 저도 목표가 이거예요. 목표가 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 가서 한번 이거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지사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도지사도. 그래서 우리 도지사 같은 경우는 시군, 그러니까 어떤 그 도의 우두머리였잖아요. 도의 우두머리가 도지사였잖아요. 근데 각 그 도 안에 이제 시하고 군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광역계획권이 설정됐을 때,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협의 끝나고 심의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승인도 마찬가지로 주체가 누구냐? 국장하고 도지사가 승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국장하고 도지사가 해주는데 이미 봤어요. 시장하고 군수가 만약에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가 승인해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 알리는 거죠. 공고하고 열람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열람 같은 경우는 며칠이냐? 30일 이상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30일 이상.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30일 이상. 네,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자, 지금 한 게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예요. 기공의 협심 승공 이렇게 외우세요. 자, 기공하다가 아니 두 문자 딴 거예요. 두 문자 앞에 자, 기공의 협심 승공. 자, 기공하다가 기공체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공하다가 협심증에 걸렸다. 그냥 기공의 협심 승공 하세요. 자, 기공의 협심 승공입니다. 절차가 기공의 협심 승공. 우리가 외울 건 뭐냐? 저 수립권자, 그다음에 지정권자 이걸 외우시면 돼요. 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밑에 국장, 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협의에서 국장은 누구랑?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협의는 누구랑? 심의는 누구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한 문장. 됐어요. 두 번째,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얘는 끝발이 안 되는 거야. 중앙은 끝발 높으니까 국장하고만 협의하는 건데 이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네. 그렇죠? 기공의 협심 승공 됐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드디어. 자.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1교시에 너무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반성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총칙 있습니다. 저기 교재 맨 앞에 보시면 14페이지 나오죠? 자,
재정 목적이에요.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보존을 위한 거다. 자, 그래서 이용개발 보존, 요것만 세 단어만 보세요. 자, 이용개발 보존을 위한 뭐 계획의 수립, 뭐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나 보고 싶어. 이러면 이용개발 보존하는구나. 이게 국기법이구나.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 볼게요. 자,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의 도시를 묶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개 지역 간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의 계획을 잡는 계획을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설립된 계획의 내용이 광역계획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밑에 도시군 계획 볼게요. 도시군 계획. 보면은 우리 도시군 계획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었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나와 있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대상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자, 첫 줄로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 6개다. 그런데 잘 보세요.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결국 다 같은 거예요. 다만 광역도시 계획은 두 개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는 말로 바뀐 것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묶은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요 광역도시계획과 다시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토니까 국토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6개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또 시, 군 이렇게 6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밑에.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니까 두 번째 줄이요. 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종합계획 하나 보세요. 아까 도시군 기본 계획 할 때 종합계획이라 그랬죠. 그렇죠. 종합계획이에요. 그리고 지침이 되는 계획. 뭐에 대한 지침이다? 밑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버전이 도시군 기본계획인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등장을 해요. 자, 밑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아까 행정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힘이 있었고 이걸로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첫 줄의 끝에. 자, 다 볼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총 6개 구역에, 6개 지역에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한다. 개발정비 보존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에는 지금 밑에는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용용용 기도지까지만 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입지규제 최저구역이 나와 있죠. 요거는 뒤에 가면 또 빠져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책 저자가 사실은 조금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5가지만 외우세요. 용용용 기도지. 요게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간다. 우리 그림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은 가로 치세요. 가로. 자. 그 다음에,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은 실버 단지나 뭐 이런 거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지구 뭐 이런 걸 했거든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영역성을 부여한다 그랬죠. 한 지역 안에서 모든 소비 활동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었는데요. 보겠습니다. 첫 줄에 보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뭐 토지 이용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하고 미관 개선하고 한마디로 토지 이용 좋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인데 얘를 기억하세요. 그냥 이게 머리에 얼른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버 단지라고 기억하세요. 실버 단지. 노인들 이제 거주하는 촌인데 그 노인분들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한 번에 그 안에서 오락할 수 있고 휴게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다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일종의 그 지역에 대한 영역성을 확보해 주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거기 첫 줄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도시군 계획, 우리가 도시군 이제 그 관리지역 해가 도시군 관리지역을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 활자 그대로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지역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 안에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좀 작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땅덩어리를 줄여서 여기에 따로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요거 지구 단위 계획
부여,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아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 개별적이었잖아요. 그쵸? 묶은 게 아니고 개별적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일부의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자, 요건 말 뜻 그대로예요. 입지규제. 우리 책에서는 이거 빠졌다 그 뒤에서 배울 건데, 일단 먼저 보면, 입지를, 자, 그 규제에 관해서 최소로 하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규제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통해서 우리가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크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규제를 최소화하니까 너 여기에 큰 건물 지어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풀어주는 지역, 이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밑에 기반시설 보게요. 첫 시간에 배웠죠? 기반시설이요. 자, 기반시설 거기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 기반시설이라고 한 거는 말 뜻 그대로 도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뭐가 있었냐면 도로, 환경, 그 다음에 뭐 하수 처리 시설 뭐 이런 거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외워주시면 좋고 안 외워도 할 수 없어요. 아, 그냥 도로, 공원, 하천 처리 시설인데 이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교통시설 해가지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도로가 도시가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이죠. 그래서 교통시설이 일단 기반시설에 들어간다. 두 번째, 공간시설. 자, 그래서 광장, 공원, 녹지,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 김밥 싸가지고 어디 놀러 가서 뭐 쉴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시설이라 그래요. 공간시설. 광장이나 공원이나 녹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유통공급시설인데, 거기 뭐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공급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유통공급시설이라고 합니다. 저기 영화 그 괴물 보셨죠? 다 보셨나요? 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가서 괴물 찾아서 보세요. 괴물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은 아니고 여자 아이들이 거기 잡혀가죠. 한강 밑에. 근데 거기 그 양궁 쏘고 막 이렇게 아이들 찾으러 가잖아요. 그 시설이 이제 공동구예요. 그 시설이 공동구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그 어떤 시설 안으로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동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도로예요. 이게 도로, 이게 여기 도도고, 사람 지나가는 거고, 이게 도로거든요. 4m 도로. 근데 도로 밑에 보면은 가스나 뭐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들 배관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덕트, 이렇게 그 관을 깔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이제 공동구라 그래요. 이런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자, 그래서, 이제 유통공급시설이 이제 그 중에 하나다. 거기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뭐 이런 것들. 거기서 끝에 보면 공동구 등 이런 말이 나왔죠. 이 공동구가 자, 이런 그 기반시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상위 개념이고 기반시설 안에 공동구가 있는 거예요. 자, 7가지를 다 합쳐서 지금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뭐 공공문화체육시설 있죠? 그래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그리고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방제시설 있죠? 방제, 어떤 재해로부터의 방제, 위해를 방위하겠다라고 하는 게 방제시설이에요. 그래서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그래서 범람을 방지하는 겁니다. 비 많이 왔다. 그러면 이거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방제시설이에요.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입니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뭐 이런 것들 보건위생시설이에요.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보건위생시설, 거기 공동묘지 있죠? 묘지 하나 외우세요. 묘지는 보건위생시설이다. 자, 환경기초시설이 아니에요. 그걸 구별하시면 됩니다. 보건위생시설은 공동묘지다. 자, 그리고요. 환경기초시설인데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인데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내보내면 좋은 시설을 말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아, 냄새나고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야 되겠다.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면 좋은 시설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수도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기반시설 그래서 7가지를 봤는데요. 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자, 우리가 이걸 봤어요. 혹시 기억날까요? 자, 기반시설 중에 첫 시간에 했는데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뭐라 그랬죠?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우리가 이게 다 여태까지 3가지 했던 게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가장 큰 개념인데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죠? 네, 당연한 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했어요.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름은.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공동부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됐죠? 다만 기반시설이 좀 큰 개념이니까 이 안에 공동부도 들어가고 해서 7가지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고요.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됐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15페이지 가시면 자, 그 위에는 뭐 참고인데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8페이지 가시면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된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국가가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밑에 광역시설을 볼게요. 자, 이것도 이꼬르 기반시설이라고 써놓으세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걸 옆도시와 같이 쓰겠다라고 하는 게 광역시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지금 지역 안에 도로가 있는데 이걸 옆에 있는 도시하고 같이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을 옆도시와 같이 이용하는 시설, 이게 광역시설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2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 보니까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이다. 거기서 많이 본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기반시설인데 이걸 옆도시와 같이 쓰겠다라고 하는 게 광역시설이라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옆도시와 같이 사용하는 시설, 광역시설 됐어요. 자, 밑에 공동구요. 아까 자, 전기, 가스, 수도, 도로 밑에 구를 파고 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동으로 어떤 그 시설물을 유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 가스, 수도라는 겁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시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의 구조와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 지금은 뭐 비밀도 아니죠. 한강 둔치에 가시면 한강 있잖아요. 한강 둔치에 가면 거기 이제 운동만 하는 데 아니죠. 한강 둔치 옆에 그 가스 시설 지나가는 거 아세요? 아직 모르셨어요? 자, 이렇게 한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 이렇게 둔치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둔치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 공동구가 있어요. 여기 공동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송유관이 지나가요. 송유관이 지나가요. 그래갖고 이걸 옛날에 누가 공사했냐면 현대건설에서 이걸 했어요. 현대건설에서. 그래갖고 제가 그 아는 분이 이거 이제 건설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건설 사업을 할 때 그 이제 비밀 유지각서 같은 거 쓰잖아요. 보통 기업에서는 10년 정도 쓰는데 이걸 30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분은 수업 때 맨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요 밑에 갑니다. 공동구 밑에 가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는데 자, 우리 아까 11, 12, 13번 하나 묶으실까요? 가로를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묶으셔서 뭐냐면 11번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요. 12번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고 13번이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가 나왔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뭘 배웠냐면 사적 절차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있었고 공적 절차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있었죠. 공적 절차로 토지를 이용하는 걸 말합니다. 공적 절차로 토지를 이용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볼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그래서 공적 절차로 토지를 이용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고요. 밑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도시군 계획 사업을 설명하면서 우리 국계법에서는 사업이라는 용어가 3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 3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1, 2, 3번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거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실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공적 사업으로서.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2번, 3번 요 3가지를 합쳐서 다 그 3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 그 시설하는 사업 요걸 합쳐서 그냥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자, 밑에 갈게요. 공공시설은 뭐 넘어가고요.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넘어가시면 되고요. 용도 지역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이요. 용도 지역 보시면 아까 어떤 거였어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그 토지에 대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거였죠.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이었다. 그렇죠?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첫 줄에 보시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건폐율 두 번째 줄 끝에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세 번째 줄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설정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인데 뭐였다고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행위 제한의 방법은 건폐율과 용적률. 그렇죠? 건폐율은 수평 면적의 제한이었죠. 용적률은 수직 면적을 제한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건폐율은 한 번만 더 보면은요.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오늘 봤는데 건폐율이라는 걸 배웠어. 그냥 이 정도만 되면 됩니다.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일단 공식이 자, 대지 면적분의 그렇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이거에 100 이렇게 곱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율 하면은 전체분의 부분 이게 비율 개념이잖아요.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분의 부분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여자 비율 되게 좋아.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저 여자 비율 되게 좋아. 그럼 대상 바꾸고 저 남자 비율 좋아. 이것도 더 이상하다. 남자가 남자를 보고 저 여자 비율 되게 좋아. 저 남자 비율 되게 좋아.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비율이라고 말을 썼잖아요.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공식이 뭐냐면 전체분의 부분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된 개념인 거예요. 어떤 땅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자 비율 좋아, 저 여자 비율 좋으면 전체 키분의 저 사람 대가리가 8분의 1이냐, 7분의 1이냐,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저보고 하지 마세요. 5.5? 막 이래. 자, 그래서 전체분의 부분 개념이 이제 비율 개념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 부분 개념인 거예요. 비율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전체고요. 이 대지 면적 가운데 건축 면적이 과연 얼마를 차지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율 개념인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 땅 1000평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내 땅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나 건폐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0%다. 그러면 1000평 가운데 300평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지 면적을. 그래서 건축 면적이 이제 3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지 면적이고요. 이게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이 되는 거죠. 건물을 이 위에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 되니까 이건 전체분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지금 뭐 원래는 변화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변화율은 안 배워요. 그러니까 그냥 비율이에요. 그냥 전체분의 부분인 거예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험에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수평 면적을 제한한다. 자,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게 건폐율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걸 또 했었죠.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100을 합한다고 했습니다.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그리고 여기 100 이렇게 곱해주는데 연면적이 갖는 의미가 뭐였어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래서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놈은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거예요. 시그마. 괜히 이런 거 썼어. 쓰지 마. 자,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인 거예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층이다. 그러면 여기 1층, 그러면 여기 만약에 2층이 있다. 라고 하면 2층 바닥 면적 다 합치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3층이다. 라고 하면 3층 바닥 면적까지 다 합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1, 2, 3층을 합친 게 연면적이라는 겁니다. 연면적. 그렇다면 우리가 용적률을 제한한다는 말은 연면적을 제한한다는 말인데 이 용적률을 제한한다, 연면적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말은 수직 면적을 제한하는 거죠. 수직 면적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면적을 제한하는 겁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바닥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니까 이거는 이게 건축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벗어나서 여기까지 지을 수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수평 면적 제한하는 거고요. 용적률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1100이다. 용적률이 1100이면 바닥 면적에, 그러니까 원래 건축 면적의 11배까지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층까지 올려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1100에서 1300으로 확대시켰다라고 하면 각 층 바닥 면적을 여기 아까 1100보다 2개 층은 더 올려버릴 수가 있죠. 만약에 100제곱미터가 한 층의 바닥 면적이라고 했다면. 그래서 용적률은 수직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폐율은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행위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용도지역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에서. 자, 그리고 밑에 용도지구가 있죠. 용도지구. 요거는요, 첫 줄 끝에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절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용도지역에 행위 제한이 있는데, 이거를 제한하거나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겠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그쵸? 이거 아까 예를 기억하세요.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다라고 하면 지역으로 끝났잖아요. 얘는 우리가 본 거예요. 용도지역이 되는 거죠. 지역으로 끝났으니까. 이건 얘는 용도지역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뭐 도관농자 뭐 이런 것도 했고, 도관농자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록 뭐 이런 것도 그냥 지금은 기억 못하겠지만 그냥 그런 걸 했었어요. 이게 전설이겠지만. 그쵸? 다 흘러갔어요, 이미. 근데 그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지역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끝났으니까 얘는 용도지역이란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용도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구나. 그런데 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더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딱 설정해 놨는데 이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지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도지구가 우리 이제 이게 올해 4월 16일 날부터 이제 개정이 될 거거든요.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작년까지는 뭐냐면 경미, 고시계, 고치, 방방특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하신 분들은 10개가 있었어요. 10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도지구, 뭐 방제지구, 방화지구 해가지고 총 9개로 바뀌었어요. 9개. 근데 시행령이 없어. 시행령이 없으니까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5월달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 용도지구가 아직 살아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안에, 방화지구를 이렇게 걸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걸쳐서 설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업지역에 불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난리 나니까 소방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소방도로를 막 개설하는 게 아니라, 방화지구 이런 걸 설정해야 소방도로가 개설이 가능해요. 소방도로는 8m짜리거든요. 왜냐면 소방차가 회전해야 되니까. 소방차가 회전하려면 크잖아요, 소방차. 그러니까 일반 도로는 4m짜리인데 이거 가지고 회전을 못 한다고요. 8m짜리 도로를 개설해야 돼요. 8m짜리 도로를 개설하려면 방화지구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겹치게 그 상업지역 안쪽으로 방화지구를 설정해 놓으면 여기에 도로 8m짜리 개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 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러한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불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용도지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지역이 용도지구예요. 헬프하는 거예요, 헬프. 그렇죠? 주거지역의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에 불나면 안 된다. 그래서 방화지구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방차 단열화라고 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기 첫 줄하고 두 번째 줄 다시 용도지구 볼게요. 첫 줄 끝에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게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의 방화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소방차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요 정도 기능을 해주는 게 용도지구다. 자,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다. 됐습니다. 자, 끝에 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용도지역이 있어요. 자, 18번. 자, 용도구역이 나오는데요. 아까 이건 뭐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세 번째가 용도구역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세 가지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인 거예요. 용도구역을 이제 세 번째가 나왔는데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뭐였어요? 국가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지정한 구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개발제한구역 이런 거 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첫 줄 끝에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한마디로 조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정함.
으로서 오늘 나오는데 따로 정한다는 게 뭐냐면 국가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안 나왔는데 이 용도구역은 개도, 시수, 입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냥 두 문자만 그냥 기억을 하세요. 자, 용도구역은 개도, 시수, 입. 우리 첫 페이지 여러분 나눠주는 거기 그림에 있어요. 거기 찾으셨나요? 혹시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는 도시자원공원구역,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 네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다섯 번째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서 개도, 시수, 입 이렇게 5가지가 이 용도구역 안에 들어가요. 거기 첫 페이지에 그림 있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다. 이게 뭔지는 이제 한 다다음 시간쯤에 배워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 요거죠. 저 5가지 개도, 시수, 입을 지정한 이유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게 되면서 동시에 국가가 어떤 특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밑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요.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본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토지의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국회법은 이용 파트에서 사적 개발이 있고 공적 개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거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2개를 묶으세요. 이거는 토지의 사적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토지의 사적 이용.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 그릴 때 왼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개발행위,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거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보겠습니다. 첫 줄 끝에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 곤란에 동그라미 하시고 사실 이것만 외우면 돼요. 어떤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을 개발하기에는 도로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지역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뜻해요. 그래서, 자, 지금 기반시설, 도로 자체가 지금 워낙 좁은데 거기에다가 큰 건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 더 이상 큰 건물 짓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강화하는 거니까. 건폐율은 아까 그 건축물의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거였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의 수직 높이를 제한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큰 건물, 옆으로 널리 뚱땡이 건물 못 짓겠다 하는 거예요. 못 짓게 하겠다. 왜냐하면 첫 줄에 보니까 기반시설, 도로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인데 거기에 그 옆에다가 큰 건물 놔두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가 완전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건물 못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도로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당연히 건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곤란해 동그라미시고 이것만 별표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어요. 기반시설은 아까 우리 도로 공원이었는데 이거는 이거예요.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2가지 19, 20번이 토지의 사적 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기반시설, 원래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개발하려면 도로를 놓는 게 가장 선행이잖아요. 도로 놓으려면 국가는 너 도와주지 못하니 네가 돈 싸가지고 들어와서 네가 도로 놓고 토지 개발해 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개발자가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떠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토지 땅 개발하려면 나 도로까지 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19, 20번까지 이게 이제 토지의 사적 이용에 관한 절차인데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볼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자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담을 떠안는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밑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볼게요. 이건 뭐 안 보셔도 되는데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 세 번째 줄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비용이니까 기반시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리를 본 거예요. 용어의 정리를 봤는데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거기 16페이지 이제 국토 이용 관리 및 기본 원칙 지워버리세요. 보실 필요 없어요. X. 네, 그냥 이렇게 X, 그냥 앞에 그냥 X 이렇게 갈게 X. 자, X 하시고요. 17페이지 가시면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 X. 안 나옵니다. 자, 밑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군 계획의 등의 명칭 X.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이제 19페이지 갈게요. 19페이지 가시면
국토의 용도 구분 해서, 자, 용도 구역, 아까 용도 지역을 우리가 도관, 농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해서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관 지역 해서 보전 지역 해서 도관, 농자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옆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자, 도관, 농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좋겠는데,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첫 줄이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또는 밀집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 지역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관리 지역 가요. 자, 관리 지역은 아까 뭐뭐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관리 지역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관리 지역 먼저 의미를 볼게요. 거기 보면 첫 줄에 도시 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거나, 자, 도시 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거나, 두 번째 줄 끝에, 자,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관리 지역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요, 농림 지역 갑니다. 농림 지역은, 요거는 이제 정의가 첫 줄이에요.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농림 지역이라고 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네, 김 빠지는 것 같은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개념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공부하다가 혹시 궁금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나온 건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그건 농림 지역이 되는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저기 첫 줄 끝에 보면은, 자,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그랬는데, 자, 문화재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생식물 있죠. 물 밑에 사는 애들, 걔네들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저기 제주도 가면 표선지구라고 있죠. 제주도 가면. 거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는 학교하고 주택 몇 가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시설 못 들어가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용도 지역별 관리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면 당연히 이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니까 국가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건데, 첫 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관, 농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의무를 진다. 이제 됐어요. 넘어가시면 19페이지 갑니다. 우리가 아까 볼 때 이거 기공의 협심, 승, 공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협이라는 말 그리고 승인이란 말 이게 나왔어요. 요것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자, 앞대가리 세 줄 끝나고요. 볼 거 없고요. 자, 협의, 승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중간에 끝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이거 협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정기관끼리 이제 하는 그 내용을 협의라 그래요. 행정기관끼리의 협상이죠. 행정기관끼리의 협상을 협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급기관이 상부기관에게 이제 요청하는 게 승인이죠. 승인. 그러니까 정부의 하급기관이, 자, 상급기관을 상대로 요구하는 행위가 이제 승인입니다. 자, 행정기관끼리 하는 게 협의였고요.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의 승인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하부기관이 상급기관을 상대로 요청하는 행위를 승인이라고 해요. 자, 됐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밑에 예외 심의 안 나와요. 볼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볼까요? 지겹죠? 네. 자, 광역도시계획 20페이지 가겠습니다. 20페이지 가시면, 오늘 이거 광역도시계획까지는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까지만 할게요. 네, 자, 첫 줄 보겠습니다. 지정권자, 이제 책으로만 체크하겠어요. 지정권,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뭐 배웠나 보는 겁니다. 자, 첫 줄, 둘째 줄 보시면 되는데, 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국장이죠. 국장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그 밑에 줄 중간이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끝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나온 거죠. 근데 지정 대상은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는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지정권자 누구냐? 국장이 지정한다. 아까 우리 했었던 겁니다. 처음에. 자, 국장.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여기 같은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렇죠? 국장 또는 도지사. 여기 시도지사 아닙니다. 그냥 도지사예요. 자, 요건 시험에 나왔어요. 시도지사 아니죠? 그냥 도지사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지정단위 읽어보시고요. 지정 요청.
자, 지정 요청 누가 있냐? 잘 안 나오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자, 이런 애들이 뭐 지정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밑에 지정 절차요. 자, 우리가 아까 지정 절차를 봤어요. 요거 이제 표로 그려놓은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두는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지금 아까 했던 거 이거예요. 국장이죠?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로 보는 게 빠르죠? 자, 표로 보세요. 자, 두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두 번째 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요거예요. 자, 도지사, 아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그쵸? 요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요. 21페이지.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자, 수립 누구냐? 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은 장기였죠? 자, 장기. 장기는 비부속적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박스 필요 없고요. 자, 법적 성격 볼게요. 첫 줄,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아, 비구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청 내부는 구속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행정청 내부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행정청 내부에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니까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수립권자, 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그렇죠? 아까 우리 수립권자 외우셔야 되고요. 밑에 22페이지. 자, 상단에 박스 외우셔야 돼요. 아까 했던 거예요. 아까 했던 걸 표로 놨는데 이렇게 보면 또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원칙 1번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이런 경우 뭐라고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 원칙이고요. 자, 밑에 시장, 군수 같은 경우도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있다면, 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자, 밑에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국장이 한다. 밑에 도지사가 또 수립할 수 있는데 도지사 단독인 거죠? 광역계획권 지정해 놨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단독으로 한다. 자, 예외가 있죠. 예외. 우리 아까 그림으로 봤었습니다. 예외. 시도지사가 요청한다. 자, 이런 경우 1번만 보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3인이 한다. 그러니까 요청 들어가면 3인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6번. 시장, 군수가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시장, 군수, 도지사까지 셋이 나와라. 근데 이제 그 협의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 요청. 이거 7번은 별표 하시고요. 자, 협의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단독 수립한다. 그렇죠? 같은 도에 걸치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지금 됐습니다. 밑에 참고는 넘어가시고 X 하시고요. 안 보셔도 돼요. 자, 13페이지 가시면 수립 기준이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자, 수립 기준. 이 광역도시계획에 이걸 세울 때 기준, 제일 그 기준이 되는 거 누가 하냐? 국장이 하겠죠. 그래서 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밑에, 자, 수립 및 승인 절차. 아까 이제 처음에 보시면 23페이지 하단에 기초조사 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뭐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기초조사 볼게요. 1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기초조사 누가 하느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러면 세 번째 줄 끝에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자, 하여야 한다죠. 이게 한번 나왔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재량이냐 의무냐 그랬는데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조사하여야 한다니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가시면 공청회 개최예요. 아까 공청회 생략 안 된다 그랬죠.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 듣기. 자, 두 번째 줄. 누가 들어요? 첫 줄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부터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공청회 생략 불가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고해서 1번 하나 볼까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그리고 세 번째 줄 내려가서, 자, 일간신문의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한다. 세 번째 줄에. 1번에. 참고 1번에.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여기 공청회 할 때, 여기, 자, 14일 전에. 그러니까 여기 14일.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14일하고 여기 30일 있다 했죠? 여기 14일, 여기. 공청회 14일. 자, 그리고 밑에, 의견 청취는 우리 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자,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 그래서 1번에 거기 시도지사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요. 시장, 군수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그냥, 지방의회 의견 듣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자, 30일 내에 얘네들 의견 제시하여야 된다. 30일 내 의견 제시.
요거만 보시고요. 밑에 승인 절차. 자, 시도지사는 첫 줄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줄,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는 국장의 승인을 받는데 도지사가 아까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승인 신청 3년 내에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지금 승인 신청 필요 없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였어요?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에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인데,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 국장의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5페이지 갈게요. 25페이지 가시면 국장은 좋게 많어. 자, 국장은 자, 첫 줄에 그 두 번째 줄 끝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것인다. 아까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그거고요. 자, 밑에 뭐 됐습니다. 시도지사는 자 30일 이상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시도지사가 자 공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옵니다. 30일. 근데 그냥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혹시 자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도시군 기본 계획부터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예. 공법 처음에 하실 때는 스트레스 이빠입니다. 하다 보면 욕 나오는 과목이에요. 욕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뭐 6월 달까지 일단 3회독 하실 때까지는 그냥 쭉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그 이후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확인 정도만 하시죠.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세요.